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은요. 김권진 차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과 또 시장의 이슈들, 종목 이슈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소식이 들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눌리나요? 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투자 격언인데요. 네, 이거 월가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고 해요. 누구도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타결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그게 선반영되어 있어서 지금은 이제 뉴스에 팔아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의견이 월가에서 흘러나왔고요. 국내 증권사들의 의견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신증권에서 글로벌 경기나 기업의 이익 추세는 이번 이슈로 못 바꾼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키움에서는 3월 1일 이후 장세를 지켜봐야 한다. 신영에서도 중국이 대미 수입을 늘린다면 한국 업체들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마냥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슬슬 조금 발을 빼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이런 뉘앙스도 있다라는 거죠.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투자증권의 의견을 전해주시죠. 아니, 한국투자증권의 의견이 아니라 저의 의견이다라는 네.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증권사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진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리서치들은 뭐라고 어떻게 보면 기반을 두냐면요. 바로 이 실적입니다. 실적이 계속해서 상향될 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수의 상단은 어떻게 보면 막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 저의 생각도 많이 비슷한데요. 지수는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한계에 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뉴스들이 다 나왔습니다. 야, 그동안 우리가 눌려 있었던 미중 무역 이런 협상에 대한 거 긍정적으로 끝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슈도 좋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유럽에 대한 이슈도 잘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다들 긍정론이 훨씬 더 지금 현재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가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미 올라와 있어서 그러면 이제는 어디로 가? 분명히 나는 위험자산으로 사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럴 때는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보다는 이제부터는 종목 단으로 어떻게 보면 좀 강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커 보이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이제부터는 시장보다는 종목으로 좀 집중을 해보자. 그리고 그동안 못 움직였던 이런 종목들이 팡팡팡 튀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 주도주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살짝 빗나가는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시기가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얘기 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장님. 네? 기존 종목에서 살짝 번나가 있는 종목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종목이 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섹터라도 얘기해 주시던가. 뭐 2차 전지 라인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바로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좀 눈에 많이 띄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행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이쪽도 좀 괜찮다. 그리고 제가 올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지주사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앞에서도 잠깐 나오던데 HDC 같은 이런 종목들 뭐 대형에서 중형주로 가는 중형주로 가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속 시원해요. 그 얘기 답변 듣고 나니까요. 관심이 가니까 저희 정리를 해볼게요. 다음 종목은요. 종목별로 이제 접근을 좀 더 해보자 이야기 주셨으니까요. 이 삼성 SDS 꼽아봤어요.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이 사고 있는 게 바로 이 삼성 SDS입니다. KF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7% 올리면서 30만 원까지 제시를 한 상황이에요. 삼성그룹의 IT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인데 제조업계에서 생산 설비를 자동화하고 지능화하는 말 그대로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의 관심도가 이제 확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의 관심이 올라가는 거예요. 포스코 ICT, 삼성 SDS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신한이나 KF에서 이 종목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SI 업체라고 하죠. 시스템 통합 업체들. 그렇죠. 저 이쪽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삼성 SDS가 매력도 있다라고 보세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뭐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자면 정말 미래에 계속해서 가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이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다, 뭐 휴대폰이다, 가전이다 이게 다 하드웨어입니다. 그런데 미래는 뭘로 간다? 바로 이런 소프트웨어로 지나간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삼성그룹에서 삼성 SDS라는 회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SDS의 이런 모멘텀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분 관련된 이슈도 삼성 SDS는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대부분 SDS 직원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는 삼성물산하고 합쳐질 거야. 그래서 지주회사 격이 될 거야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좀 이게 좀 많이 수면 아래 내려갔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가치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처음에 얘기 드렸던 바로 이 시스템입니다. 바로 시스템 통합이나 이런 소프트웨어에 삼성이 집중을 하고 있다면 당연스럽게 삼성 SDS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밸류 자체가 아직은 사실은 좀 이제 비싸게 이제 위로 더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주가는 어떻게 보면 주식은 뭘로 가는 겁니까? 결국 앞으로의 성장성, 성장을 하구나라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어떻게 보면 삼성에서 키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용이 분명히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으로 간단히 얘기해 드리자면 목표가를 우선은 한 단계 레벨이 한 26만 5천 원 정도, 이 전고점 정도 수준을 단기적인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네. 손절 라인도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손절 라인 한 21만 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박스권 흐름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당분간은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삼성 SDS 심플하게 앞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섹터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 네, 그렇죠. 이야기 주셨어요. 그럼요. 포스코 ICT, 삼성 SDS 뭐 여러 계열사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도 가장 괜찮을 거라 보세요. 아니면 뭐 당연히 얘가 제일 좋습니다. 뭐 그리고 뭐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뭐 포스코 그룹의 포스코 ICT나 SK 그룹의 이런 회사들이 다 따로따로 하나씩은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주식에서 작은 주식으로는 포스코 ICT도 분명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M 코어가 바로 SK의 그런 것을 해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도 같이 보자. 그렇지만 크게 우리가 야 이거 크게 뭐 대표주 누구야 그러면 삼성 SDS를 찍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신세계 INC도 있고 막 이런데 네. 일단 삼성 쪽에 힘을 좀 더 실어주셨어요. 나중에 이드 섹터 전반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의견 주셨으니까요. 추후에 또 저희 AS 할 일 있다면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애경산업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 애경산업에 대해서 유한타증권이 견밀 팩트 중국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의견을 냈고요. 갈수록 이 한일색 부분 해외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해외 수출 80%를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또 중국이라고요. 그렇죠. 중국향 수출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괜찮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경산업이 4일 연속 올라가고 있고요. 6만 6천 원의 목표가도 유한타에서는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애경산업 꼽은 게요. 애경산업뿐만 아니라 네. LVCNC, 뭐 이차한불, 오늘 화장품이 한국화장품 다 좋죠. 네, 다 오늘.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도 차장님께서 화장품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최근에 네. 주셨는데 괜찮을지 궁금하고요. 그 가운데서도 애경산업은 어떤지 궁금하죠.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좀 오랫동안 쉬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수요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한한령 이런 이슈들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로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에서 선호도 조사를 하면 우리나라가 거의 20위 밖으로까지 밀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4위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입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이런 화장품 업계들한테는 아싸 좋아 가자. 이제부터 예전에 우리가 한참 밸류를 우리 화장품에 많이 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거 안 되다 물거품이었구나 거품이었다 그래서 다 이미 내려온 상태고요. 다시 한번 이런 밸류를 줘도 되는 시기가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거품이 계속해서 빠지면서 야 실적은 어떻게 됐어? 화장품 업체들을 보면 실적은 나빠지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역성장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많이 화장품 업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보면 다시금 폭발적인 성장도 가능해 보이지 않나라는 이런 긍정적인 의견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애경산업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차장님의 화장품 탑픽은요? 탑픽은 LG생활건강입니다. 저의 생각은.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덩어리가 있는 종목으로. 네, 그렇죠. 네.
LG 생활 건강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다루고 싶었던 이슈들 상세하게 질문을 드렸고요. 또 친절하게 답변을 주셨네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